일본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가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6년에 228종이라니.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일본이 35년 걸린 길을 6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140종에 멈춘 그 순간 한국은 228종을 완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성능이었습니다. 티타늄 합금 인장 강도 12% 향상.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항공 소재, 조립이나 잘하지. 하지만 2025년 일본은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도쿄 미쓰비시 본사 8층에서 벌어진 충격의 순간 23년 차 연구원의 고백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 오후 3시 17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책상 위로 날아온 이메일 한 통. 제목은 KAI 항공소재 국산화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긴급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우리 회사 아시아 시장 분석팀장이었고요. 저는 왼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PDF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3페이지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 쥔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2025년 11월 5일 항공소재 228종에 대한 국산화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28종.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제 바지에 스며들고 있었지만 느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키보드 위로 갈색 액체가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단 하나의 계산식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소재연구소. 1990년 설립, 35년간 투자한 금액 약 8,700억 엔. 그 결과 우리가 자립에 성공한 항공소재 종류는 140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6년 만에 228종이라고요? 저는 즉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부장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열었습니다. 부장님, 이건 데이터 오류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6년 만에 228종을 국산화했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분명 오타거나 집계 방식의 착오입니다. 부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야마모토 군, 이미 우리 팀에서 3번 교차 검증했네. 포항공대 논문, 국방과학연구소 발표 자료, KAI 공식 보도 자료, 모두 일치하더군.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에 남아 228종의 목록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루미늄 압출제 18종, 티타늄 합금, 분말 23종, 고온 에어 복합제 31종, 항공 전장용 배관류 89종.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 항목까지 검증을 마쳤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6년 만에 228종을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우리 미쓰비시 제품보다, 아니 미국 제품보다도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졌구나. 제 이름은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나이는 45세,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소재연구소에서 23년간 근무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자랑 FE, 전투기 티타늄 합금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평생 항공소재 하나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14일, 그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일본은 35년을 투자하고도 그들의 6년을 따라잡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을 2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5년 봄, 저는 갓 박사학위를 받고 미쓰비시에 입사한 신입 연구원이었습니다. 제 첫 배치는 FE 전투기 소재 개발팀이었습니다. FE.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었죠. 미국 F-16을 기반으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량한 전투기. 우리도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첫 출근 날, 선배 연구원 다나카 상이 저를 실험실로 데려갔습니다. 야마모토 군, 여기 봐. 이게 FE의 주날개 샘플이야. 그의 손에는 은빛 광택이 나는 금속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티타늄 합금이었습니다. 아름답죠? 다나카 상이 말했습니다. 일본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만든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70%는 미국에서 수입한 거야. 그날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FE 전투기는 겉으로 보기엔 일본산이었지만 그 뼈대를 이루는 핵심 소재의 대부분은 미국산이었습니다. 알루미늄, 리튬 합금, 미국 알코아 아러코, 티타늄 T-6-4V, 미국 티메티아이엠이티, 복합재 프리프레그, 미국 헥셀엑소, 초내열 합금 인코넬, 미국 스페셜 메탈스.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는 거죠? 저는 다나카 상에게 물었습니다. 만들려고 했지. 1990년대부터 10년간 시도했어. 하지만 그는 선반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1998년 티타늄 국산화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야. 한번 읽어봐. 저는 그날 밤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197페이지에 걸친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화학 조성을 맞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속의 미세 조직을 제어하는 것, 열 처리 공정의 정밀도, 불순물 함량을 10ppm 이하로 낮추는 기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 최소 15년. 자체 개발보다 수입이 경제적으로 타당함.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전투기를 조립할 수는 있어도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것을. 2007년 저는 FE 소재 도입 협상 회의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지과의 티타늄 합금 공급 계약 갱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측 구매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GE 측 영업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가격을 톤당 18% 인상합니다. 받아들이시든지 다른 공급처를 찾으시든지. 우리 팀장이 항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물가 연동제로 3% 인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물가 인상이 아니라 전략 물자 재분류에 따른 가격 조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18% 인상된 가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GE가 공급을 중단하면 FE 생산 라인이 멈춰버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다나카 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세 번째야. 예? 세 번째 가격 인상이라고. 2003년, 2005년, 그리고 오늘. 매번 1520%씩 올렸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대체제가 없는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죠. 야마모토 군. 다나카 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 똑같은 말을 했어. 하지만 15년이 지나도 우린 여전히 여기 있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2010년 저는 마침내 티타늄 합금 국산화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미쓰비시가 5년간 300억 엔을 투자하기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17명의 연구원이 선발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T-6-4V 티타늄 합금. 항공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 이것 하나만 국산화해도 연간 200억 엔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제품의 미세 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했습니다. 화학 조성을 질량 분석기로 해부했습니다. 열 처리 곡선을 0.1도 단위로 재현했습니다. 2년 후 우리는 드디어 샘플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장 강도 테스트. 통과. 피로 강도 테스트. 통과. 내부 식성 테스트. 통과. 저는 환호했습니다. 해냈다. 하지만 다나카 상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어. 항공기 인증 테스트. AES 9100 표준. 우리 샘플은 3차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미세 균열 발생 빈도였습니다. 우리 제품은 10만 사이클당 0.03%의 확률로 미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제품은 0.01%였습니다. 겨우 0.02% 차이.
하지만 항공산업에서는 그 0.02%가 생사를 가릅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실험실에 남아 샘플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은빛 광택, 매끄러운 표면, 정확한 규격.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숨어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기술 격차. 다나카 상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저는 사내 게시판에서 한 줄의 공지를 봤습니다. FE 후속기 개발 계획 무기한 연기.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재를 자립하지 못하면 전투기도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은 결국 미국산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5대. 계약 금액이 1조 2천억 엔. 그 돈이면 소재 연구에 30년은 더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날 제 연구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에선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한반도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2019년 5월, 저는 업계 뉴스레터를 읽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항공소재 228종 국산화 프로젝트 착수.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228종, 6년 안에 미쓰비시가 30년 동안 140종밖에 못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다나카 상에게 보여줬습니다. 부장님, 이거 보세요. 한국이 재미있는 걸 시도하네요. 다나카 상은 기사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한국은 맨날 저러다가 3년 후에 슬그머니 포기해. 우리도 90년대에 비슷한 발표했었잖아.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조립은 잘하지. 삼성, LG 봐라. 하지만 소재는 다른 얘기야. 자동차도 결국 일본 부품 쓰잖아. 전투기는 자동차보다 100배는 어려운데. 6년, 60년의 오타 아닐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2019년 6월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마모토 군, 한국 출장 좀 다녀와. 예, 한국이요? 서울에서 아시아 항공소재 포럼이 열린대. KAI에서 초청장을 보냈어. 자네가 가서 좀 알아봐. 저 사람들이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3일짜리 출장, 호텔에서 푹 쉬다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포럼 첫날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연구소 투어가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고. 미쓰비시 연구소는 40년 된 건물입니다. 복도는 어둡고 실험실은 낡았습니다. 물론 장비는 최신이지만 분위기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KAI 연구소는 달랐습니다. 2017년에 지은 새 건물, 통유리로 된 로비,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실시간으로 연구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티타늄 합금 3차 시제품 테스트 중, 알루미늄 압출제 인증 신청 준비, 복합재 프리프레그 양산 공정 구축, 진행률 78%.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거 실시간인가요? 안내하던 KAI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모든 프로젝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투명성이 속도를 만든다고 믿거든요. 투명성이 속도를 만든다? 미쓰비시에서는 각 팀의 연구 내용이 철저히 보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어도 다른 팀이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소재 실험실 투어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축구장 2개 크기의 실험실. 한쪽에는 티타늄 분말 적층 3D 프린터가 5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독일 EOS사 최신 모델. 한 대에 30억 원짜리. 반대편에는 초고온 진공로가 3기. 스위스 ALD사 제품. 저희 미쓰비시에도 1기밖에 없는 장비였습니다. 저는 안내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비들 전부 가동 중인가요? 네. 24시간 3교대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69종 금속 소재 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69종을 동시에? 미쓰비시는 한 번에 34종만 개발합니다. 리스크 관리 때문입니다. 하나씩 확실하게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69종을 동시에 던져놓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실패율이 높지 않나요? 물론이죠. 69종 중에서 성공하는 건 30% 정도. 하지만 빠르게 실패하니까 빠르게 배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는 경력의 오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천천히, 확실하게 갑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이 우리를 30년 동안 140종에 묶어놓았습니다. 포럼 둘째 날 저녁, 네트워킹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KAI 소재개발팀 팀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박현수, 40대 초반, 포항공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야마모토 상, 일본은 소재 강국이잖아요. 부럽습니다. 그가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은 어떻게 6년 만에 228종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미쓰비시도 30년 걸렸는데 박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 상, 2015년을 기억하시나요? 2015년? 타우루스 미사일 사건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한국에 팔았던 순항미사일, 정비 부품 공급을 거부했던 사건. 그때 우리 미사일이 5년간 창정비를 못 받았습니다. 정비 부품이 없어서요.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소재 주권이 없으면 국방 주권도 없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갑질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격 인상, 공급 중단, 기술 종속 다 겪었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6년입니까? 아니요. 6년이 아니라 60년이 걸려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린 6년 안에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가 소주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우리에겐 절박함이 있거든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절박함. 일본에는 없는 것. 우리는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미국산 소재는 비쌌지만 어쨌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매 거부를 당했습니다. 공급 중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무방비 상태로 남거나. 포럼 마지막 날 특별 세션이 있었습니다. 항공소재 국산화 프로젝트 참여 기관 소개. 발표자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기초이론 및 설계, 포항공대 금속 미세조직연구, 서울대 복합재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산 공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량 생산, KAI 실증 및 적용.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은 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합니다. 미쓰비시는 미쓰비시끼리, 가와사키는 가와사키끼리. 하지만 한국은 전체 산업 생태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이 참여하면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전체 화상회의를 합니다. 모든 팀의 진행 상황, 문제점, 해결책을 공유하죠. 투명성이 속도를 만듭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투명성이 속도를 만든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항공소재 국산화 프로젝트 현장 평가. 하지만 마지막 결론을 쓰는 손이 멈췄습니다. 성공 가능성 %. 저는 30%라고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50%라고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로선 평가 불가.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함.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체계적이며 절박하게 접근하고 있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그날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안이 싹 텄습니다. 혹시 정말로 해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6년, 228종? 불가능해. 그 불안은 4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 7월의 어느 더운 오후였습니다. 제 메일함에 업계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KAI 티타늄 합금 32종 개발 완료 발표.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019년 착수한 228종 국산화 프로젝트 중 4년 만에
69종 금속 소재 중 32종 개발 완료. 나머지 37종도 2024년 상반기 완료 예정.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년에 32종. 연평균 8종. 생각보다 느린데 우리 미쓰비시는 35년에 140종이니까 연평균 4종. 한국이 2배 빠르긴 하지만 228종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기사를 다 들여다가 마지막 문단을 봤습니다. 특히 J-6-4V 티타늄 합금의 경우 미국 TIMETIMET사 제품 대비 인장 강도 12% 향상, 피로 강도 8% 개선을 달성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12% 향상.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개량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다나카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한국 KAI 발표 보셨습니까? T-6-4V 성능이 미국산보다 12% 높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군, 그거 마케팅이야.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봐야지. 하지만 포항공대 논문도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3자 검증도 받았다고. 그래? 그럼 자네가 직접 확인해봐. 샘플을 구해서 테스트해. 2주 후, 저는 운 좋게 한국산 티타늄 샘플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에서 KAI 부스가 전시용 샘플을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부서 후배가 출장 가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실험실에 남았습니다. 검은색 케이스를 열자 은빛 금속 막대가 나타났습니다. 길이 10cm, 지름 2cm. 겉으로 보기엔 우리 제품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샘플을 인장 강도 시험기에 장착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인장 강도 982A. 미국 팀의 제품의 평균이 880A. 11.6% 높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 저는 두 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인장 강도 991A. 12.6% 높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테스트에서 한국산 샘플은 미국산보다 1013%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산 T-6-4V 티타늄 합금 성능 평가. 결론 기존 미국 제품 대비 1013% 우수한 성능 확인. 단순 모방이 아닌 성능 개선형 국산화로 판단됨.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다나카 부장, 기술이사, 그리고 경영기획실장까지 참석한 긴급 회의였습니다. 야마모토 군, 이 데이터 확실한 건가? 네. 5회 반복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말인가? 적어도 T-6-4V 합금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미쓰비시 제품과 비교하면?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우리 제품은 평균 850mP입니다. 한국산은 약 16% 더 높습니다.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6%. 이건 심각한 문제군. 다나카 부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4년 만에 우릴 따라잡고 심지어 넘어서다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티타늄 분말 적층 제조 기술입니다. 분말 적층? 네. 3D 프린팅 방식으로 금속을 층층이 쌓는 기술입니다. 기존 주조 방식보다 미세 조직 제어가 훨씬 정밀합니다. 프랑스 사프란이나 미국 지휘가 쓰는 최신 기술인데 한국도 그걸 확보했다는 건가? 그것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포항공대 논문을 펼쳤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분말 입도 제어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분말 크기를 2045 마이크로미터로 정밀하게 통제해서 적층 시 미세 균열을 40% 줄였다고 합니다. 40%? 네. 그래서 피로 수명이 1.7배 늘어났습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미쓰비시가 2010년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미세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0.02%의 균열 발생률을 낮추지 못해서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40%나 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열어 한국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KAI 항공소재 국산화,
포항공대 티타늄 연구, 국방과학연구소 적층 제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항공소재 관련 논문이 47편이나 발표되었다는 것을. 47편. 일본 전체에서 1년에 나오는 논문이 30편 정도인데 저는 그중 몇 편을 다운로드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미세 조직 제어 기술, 항공용 복합재의 섬유 배양 최적화, 초내열 합금 인코넬의 열간 가공성 개선.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 개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초 연구부터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제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원리부터 이해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사토 교수, 도쿄공대에서 재료공학을 가르치는 친구였습니다. 켄지, 요즘 한국 쪽 움직임 알고 있어? 술을 한 잔 마신 사토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회사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J-6-4V 성능이 우리보다 높더라고. 그것만이 아니야. 요즘 우리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 항공소재 전공하려고. 유학생 말이야? 아니, 단기 연수생. 36개월 코스. 한국 정부에서 보내는 거야. 특정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돌아가.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기술? 티타늄 용접, 복합재 성형, 열처리 공정. 우리가 30년 걸려 쌓은 노하우를 3개월 만에 배워가려고 하지.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3개월 만에 마스터할 순 없어. 하지만 핵심 원리는 배울 수 있어.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발전시키는 거야. 사토가 잔을 비웠습니다. 켄지,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무섭더라. 뭐가? 한국 학생들의 눈빛. 우리 일본 학생들은 편하게 배우러 오잖아. 천천히, 즐기면서.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다르더라. 매일 새벽 6시에 실험실 와서 밤 12시에 나가. 주말도 없어.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3개월 뒤에 돌아갈 때 보면 실력이 우리 석사 2년차 수준이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어.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절박함. 2019년 서울에서 박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겐 절박함이 있다고. 2023년 9월 또 다른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프랑스 사프란, 한국 발주량 40% 감소로 아시아 지사 구조 조정.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사프란은 항공소재 분야에서 세계 3위 기업입니다. 특히 티타늄 합금과 복합재 부문에서 강자였죠. 그런데 한국 KAI의 발주량이 2022년 대비 40%나 줄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KAI의 자체 생산 비율 증가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사프란이 한국에 공급하던 소재 종류가 약 80종. 40% 감소면 32종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는 뜻. 한국이 자체 개발한 32종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사프란 아시아 지사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파리에서 온 장 피에르, 영업본부 차장이었습니다. 피에르, 한국 때문에 힘들다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다고? 아니, 켄지. 이건 재앙이야.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우리 3대 고객이었어. 연간 200억 에너치를 샀지. 그런데 2022년부터 갑자기 줄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120억 엔으로 떨어졌어. 40% 감소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이 이제 우리 경쟁자가 되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작년에 터키가 칸 전투기 소재 입찰을 냈거든. 우리가 당연히 1순위였어. 30년간 터키에 공급해왔으니까. 그런데 한국이 입찰에 참여했어? 응. 그리고 가격을 우리보다 25% 낮게 불렀어. 품질은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하지만 터키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야. 25%는 무시 못할 차이거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제 국내 소비만이 아니라 수출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피에르, 한국 제품 품질은 어때? 정말 너희랑 동등해. 솔직히 일부는 우리보다 나아. 뭐 J-6-4V는 우리도 테스트해봤어.
성능이 우리 것보다 10% 높더라고. 처음엔 데이터 조작인 줄 알았는데 직접 테스트해보니 진짜야.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리 본사에서 난리야.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4년 만에 이렇게 된 거냐고. 우리도 20년 넘게 연구했는데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19년 저는 한국의 프로젝트를 비웃었습니다. 2023년 한국은 32종을 개발했고 그중 일부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남은 건 196종. 만약 이 속도라면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4년에 32종 연평균 8종. 196종 8종 24.5년. 24년이나 남았잖아. 아직 멀었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초반에 가장 어려운 금속 소재부터 시작했습니다. 티타늄, 알루미늄, 초내열 합금. 나머지 196종 중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쉬운 기계 부품과 배관료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금속 소재 개발로 노하우를 쌓았다면 나머지는 훨씬 빠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만약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면 196종, 16종 12.25년, 12년, 2035년이면 한국이 228종 전체를 완성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낙관적이야. 하지만 제 머릿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2023년 12월 연말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메일함에 업계 뉴스가 또 떴습니다. KAI 2024년 목표 발표, 금속 소재 69종 전체 완료, 기계부품 89종 착수.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 한 번에 89종씩이나? 하지만 기사 말미의 한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KAI 관계자는 금속 소재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2024년에는 개발 속도를 3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배, 연평균 24종. 만약 정말로 그 속도를 낸다면 196종, 24종 8.16년. 2032년이면 끝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어.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2019년에도 저는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6년에 228종. 불가능해. 그런데 2023년 한국은 32종을 완성했고 그중 일부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새해가 6시간 후면 시작됩니다. 2024년엔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024년이 제게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2024년은 제게 악몽 같은 해였습니다. 1월, 한국이 티타늄 합금 37종 추가 개발 완료. 3월, 알루미늄 압출제 18종 전체 완료. 6월, 고온 내열 복합제 31종 중 28종 완료. 9월, 기계부품 89종 중 67종 완료. 매달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5일, KAI 항공소재 228종 국산화 완료 선언. 저는 그 발표문을 5번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2019년 프로젝트 시작, 2025년 완료, 정확히 6년. 그들이 처음에 약속한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즉시 KAI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228종의 전체 목록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금속 소재 69종, 알루미늄 합금 18종, 티타늄 합금 23종, 초내열 합금 14종, 고강도 강철 9종, 기타 특수 합금 5종, 복합재 31종,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12종, 유리섬유 복합재 8종, 아라미드 복합재 7종, 하이브리드 복합재 4종, 기계전장 부품 128종, 유압 배관 43종, 전기 배선 32종, 정밀 가공 부품 28종, 밀봉재 및 게스킷 25종. 저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 티타늄 T-6-4V 인장 강도 990MPa, 미국 대비 12.5%. 알루미늄 7075TU 피로한도 159MPa, 일본 대비 8.2%. 인코넬 718 크리프 강도 650MPa at 650C, 유럽 대비 5.1%. 한국은 단순히 비슷한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 각 소재의 개발 파트너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J-6-4V 포항공대 국방과학연구소 KAI 7075TU 서울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화인콘 L718 카이스트 재료연구소 두산 모든 소재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본처럼 한 기업이 고립되어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생태계가 하나의 거대한 연구팀이었습니다. 세 번째 발견. 각 소재의 특허 출원 현황이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클릭해서 한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갔습니다. 2019-2025년 항공소재 관련 특허 출원. 한국 1247건, 일본 421건, 프랑스 389건. 한국이 일본의 3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1247건 중 89%가 원천기술 특허였다는 점입니다. 단순 응용이 아니라 새로운 제조 공정, 새로운 합금 조성, 새로운 열처리 기법. 한국은 모방이 아니라 혁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상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항공소재 228종 국산화 프로젝트 최종평가. 작성 기간 2025년 11월 14일 11월 28일 2주. 보고서는 총 87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제한장 개요. 한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정부대학 연구소 기업이 총 7,800억 원 약 780억 엔을 투자하여 항공소재 228종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점 기술적 의미 소재 자립 달성. 2점 경제적 의미 연간 1,200억 원 수입 대체 효과. 3점 전략적 의미 공급망 독립 및 수출 기반 확보. 제두장 주요 성과 분석. 2.1 금속 소재 69종.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 J-6-4V 티타늄 합금. 기존 미국산 대비 인장 강도 12.5% 향상. 피로 강도 8.3% 향상. 미세 균열 발생률 40% 감소. 달성 방법. 분말 적층제 조AM 기술 독자 개발. 분말 입도 2045m 정밀 제어. 레이저 출력 최적화로 냉각 속도 제어. 이는 프랑스 사프란이 10년간 개발한 기술을 4년 만에 따라잡고 넘어선 것이다. 7075티어 서살루미늄 합금. 일본 미쓰비시 제품 대비 피로한도 8.2% 향상. 가격은 30% 저렴. 달성 방법. 급속, 응고 기술 적용. 미세 결정립 그레인 사이즈 5m 이하로 제어. 2단계 열처리 공정 최적화. 인코넬 718 초내열 합금. 650C 고온에서 크리프 강도 유럽산 대비 5.1% 향상. 달성 방법. 진공 유도 용해 VIM 진공 아크 재용해 VAR 이중 공정. 석출물 크기 및 분포 정밀 제어. 열간 등압 성형 HIP 공정 추가. 2.2 복합재 31종. 탄소 섬유 프리프레그. 섬유 최적률 65% 달성 기존 60%. 층간 전단 강도 78A 기존 72A. 방법. 한국산 탄소 섬유효성 사용으로 원가 40% 절감. 수지 암침 공정 자동화로 품질 균일성 향상. 2.3 기계전장 부품 128종. 주목 사항. 대부분 2024-2025년 집중 개발. 금속 소재 노하우 활용으로 개발 기간 50% 단축. 128종을 단 1.5년 만에 완료. 제세장 성공 요인 분석. 3.1 위기의식. 2015년 타우러스 미사일 사건. 독일의 정비 부품 공급 거부. 5년간 창정비 불가능. 소재 주권 없으면 국방 주권 없다. 각인. 이 위기감이 전국적 합의를 만들었다. 일본과의 차이. 일본 불편하지만 참을 만한 수준. 한국 선택지가 없는 절박함. 3.2 생태계 구축. 한국의 모델. 정부 자금 정책. 대학 기초 연구. 연구소 응용 연구. 기업 실증 양산. 매주 금요일 전체 화상회의로 진행 상황 공유. 투명성이 속도를 만들었다. 일본의 모델. 기업 A 독립 개발. 기업 B 독립 개발. 기업 C 독립 개발. 정보 공유 없음. 중복 연구. 느린 진전. 3.3 속도 우선주의. 한국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운다. 69종 금속 소재 동시 개발.
실패율 70%. 하지만 4년 만에 전체 완료. 일본 확실하게, 안전하게. 34종씩 순차 개발. 실패율 10%. 하지만 35년에 140종만 완료. 재내장 경제적 파급 효과. 4.1 수입 대체. 연간 절감액. 금속 소재 약 500억 원. 복합재 약 350억 원. 기계 부품 약 350억 원. 합계 약 1200억 원. 228종, 평균 5.3억 원, 1208억 원. 4.2 수출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수출 협상. 터키 칸 KAAN 전투기 소재 공급 예상 규모 400억 원년. 인도네시아 KF-21 소재 패키지 예상 규모 300억 원년. 폴란드 FA-50 정비 소재 예상 규모 150억 원년. 만약 이 세 건만 성사되어도 연간 850억 원 수출. 4.3 글로벌 시장 진출. KAI는 2025년 하반기부터 AS 9100 인증 진행 중. 2026년 상반기 완료 예상. 인증 완료 시 공급 가능 고객. 보잉 미국, 에어버스 유럽, 로키드 마틴 미국, BAE 시스템스 영국. 세계 항공 소재 시장 규모 약 240조 원년, 한국이 1%만 점유해도 2조 4천억 원년. 제5장 일본에 대한 시사점. 5.1 현재 상황. 미쓰비시 항공 소재 사업부. 35년 투자, 140종 자립. 연평균 4종 개발. 여전히 미국 의존 60%. 한국 KAI. 6년 투자, 228종 자립. 연평균 38종 개발. 주요 소재 독립 달성. 5.2 위협 요소. 즉각적 위협. 한국산 소재의 가격 경쟁력. 미국산 대비 2030% 저렴. 품질은 동등 또는 우수. 일본 기업들이 한국산 소재 구매 검토 시작할 가능성. 중기적 위협. 35년 아시아 시장 점유율 상실. 터키,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한국이 KF-21 FA-50과 소재 패키지 판매. 장기적 위협. 510년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국이 일본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소재 강국으로 부상. 미쓰비시의 시장 지위 약화. 제6장 결론. 한국의 228종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다. 이것은 1점 절박함이 만든 기적. 2점 생태계 협력의 승리. 3점 속도가 질을 이긴 사례. 4점 추격자가 선두를 넘어선 순간. 일본에게 이것은 경고다. 우리가 35년 동안 안전하게 140종을 개발하는 동안 한국은 6년 만에 위험하게 228종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 제품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제7장 권고사항. 7.1 미쓰비시의 선택지. 선택지 1 독자 개발 가속화. 연간 투자 2배 확대 600억 엔 1200억 엔. 개발 속도 3배 향상 연 4종 12종. 문제 10년 후에도 한국 따라잡기 어려움. 선택지 2 한국과 협력. KAI와 공동 연구 개발. 기술 교류 및 특허 라이선스. 문제 기술 종속 우려. 경영진 자존심. 선택지 3 현상 유지. 미국 의존 지속. 문제 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 제 개인적 의견 선택지 2 한국과 협력을 추천한다.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저는 87페이지 보고서를 완성하고 PDF로 변환했습니다. 파일명 한국항공 소재 228종 국산화 최종 평가 야마모토. PIV. 그리고 부장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긴급, 한국항공 소재 국산화 완료 보고. 본문, 부장님, 한국이 해냈습니다. 6년 만에 228종 전부를. 상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야마모토 켄지. 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내는 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항공산업의 부고장이라는 것을. 보고서를 제출한 지 3일 후 저는 경영진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 부사장, 항공사업부 본부장, 기술연구소장, 그리고 6명의 이사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첫 슬라이드. 미쓰비시 35년 8,700억 엔 140종. 한국 KAI 6년 780억 엔 228종.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 결정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차이점 1. 위기의식. 저는 2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불편하지만 참을 만하다. 한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지희한테 가격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까? 기술연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2003년, 2005년, 2007년, 2015년, 2021년. 총 5번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왜입니까? 침묵. 왜냐하면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비싸도 어쨌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2015년 독일이 타우루스 미사일 정비 부품 공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군의 미사일 170발이 5년간 창정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청문회 장면. 한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주권국가가 정비 부품도 못 구해서 무기를 방치하느냐고. 그날 한국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저는 경영진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소재 국산화는 하면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이점 2 시스템. 3번째 슬라이드. 일본 모델, 미쓰비시 단독, 가와사키 단독, IHI 단독, 한국 모델, 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통합. 우리 미쓰비시는 혼자 개발합니다. 가와사키도 혼자, IHI도 혼자입니다. 서로 기술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니까. 기술이 유출될까봐. 특허를 빼앗길까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중복 연구입니다. 미쓰비시가 실패한 걸 가와사키가 다시 시도합니다. 돈과 시간의 낭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전체 생태계를 하나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정부 자금 정책, 국방과학연구소 기초이론, 대학 재료공학연구, 포항공대 금속미세조직, 서울대 복합재, 카이스트 공정 최적화, 연구소, 응용기술, 재료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기업실증 양산, KAI 항공기 적용, 한화 대량 생산, 효성 탄소섬유,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전체가 화상회의를 합니다. 모든 연구 진행 상황, 실패 사례, 해결책을 공유합니다. 저는 2019년 서울 출장 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투명성이 속도를 만든다. 이게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어렵습니다, 사장님. 왜? 가와사키, IHI와 기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우리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차이점 3 속도 철학. 4번째 슬라이드. 일본 안전하게, 확실하게. 한 번에 34종만 개발. 실패율 10%. 마이너스 35년에 140종. 한국,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운다. 한 번에 69종 동시 개발. 실패율 70%. 마이너스 6년에 228종. 기술연구소장이 반발했습니다. 실패율 70%. 그건 엉터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장님.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69종을 동시에 던져놨습니다. 그중 70%인 48종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30%인 21종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48종에서 배운 교훈을 다음 라운드에 적용했습니다. 즉, 빠르게 실패함으로써 빠르게 배운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식, 연도 개발 실패 성공 누적, 2010 4종 0종 4종 4종, 2011 4종 0종 4종 8종, 2012 4종 1종 3종 11종, 2024 4종 0종 4종 140종, 총 14년 140종. 한국 방식, 연도 개발 실패 성공 누적, 2019 69종 48종 21종 21종,
2020 80종 56종 24종 45종 2021 90종 54종 36종 81종 2022 95종 47종 48종 129종 2023 120종 48종 72종 201종 2024 40종 13종 27종 228종 총 6년 228종. 보십시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조금씩 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대량으로 했습니다.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한국도 780억 엔 중 약 400억 엔은 실패한 프로젝트에 썼습니다. 그럼 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다음 성공의 자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실패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를 숨깁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책임자는 좌천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실패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미쓰비시가 실패한 걸 가와사키가 10년 후에 다시 시도합니다. 그게 진짜 낭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이점 4 목표 설정. 5번째 슬라이드. 일본 미국을 따라잡자. 한국, 미국을 넘어서자. 우리 미쓰비시의 2010년 프로젝트 목표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당시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미국 티메사, J-6-4V 제품과 동등한 성능 달성. 이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동등. 같은 수준.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KAI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기존 해외 제품 대비 10% 이상 성능 향상 달성. 이게 한국의 목표였습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저는 경영진을 둘러봤습니다. 목표가 따라잡기면 따라잡는 순간 멈춥니다. 하지만 목표가 넘어서기면 계속 앞으로 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실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J-6-4V 티타늄 합금 인장 강도. 미국 팀의 880Mp의 기준. 일본 미쓰비시 850Mp의 -3.4%. 한국 KAI 990Mp의 12.5%. 보십시오. 우리는 미국을 따라잡으려다가 결국 -3.4%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을 넘어서려다가 12.5%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목표 설정의 힘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 한국은 우리보다 더 절박했고, 더 협력했고, 더 빨랐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 결과, -6년 디스 35년, -228종 디스 140종, 일부 제품 세계 최고 수준 달성.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30초 정도 흘렀을까요?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 군,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장님. 왜? 한국은 이미 228종을 개발하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실패 데이터, 성공 레시피, 공정 최적화. 이 모든 게 그들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면 한국이 2019년에 시작했던 지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6년 뒤처진 상태에서요. 게다가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차세대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노복합재, 그래핀 강화 합금, 자가치유 코팅. 우리가 한국의 2025년을 따라잡을 때쯤 한국은 2035년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독자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투자를 2배로 늘리고 한국 방식을 배웁니다. 하지만 한국을 따라잡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둘째, 한국과 협력합니다. KAI와 공동 연구, 기술 라이선스 또는 합작 투자. 빠르지만 기술 종속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현상 유지. 미국 의존을 지속합니다. 가장 쉽지만 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둘째입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부사장이 펄쩍 뛰었습니다. 뭐? 한국한테 고개를 숙이라고?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을 보십시오. 1980년대 우리는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우리는 삼성과 TSMC 뒤에 있습니다. 항공 소재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손 쓸 방법이 없을 겁니다. 회의는 2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토하겠네. 사장님의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또 놓쳤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실험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금속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 미쓰비시 J-6V 850MP의 오른쪽 한국 KAI J-6V 990MP. 저는 2 샘플을 번갈아 들어봤습니다. 무게는 같았습니다. 색깔도 같았습니다. 크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달랐습니다. 왼쪽에는 35년의 좌절이, 오른쪽에는 6년의 기적이. 저는 한국 샘플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어. 보고서를 제출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검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최악의 시나리오 5년 후. 제 손안의 계산기는 끔찍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의 시장 점령. 현재 세계 항공소재 시장. 총 규모 240조 원년. 주요 업체 미국 알코아 22%, 프랑스 사프란 18%, 일본 미쓰비시 7%. 만약 한국이 2026년 AS 9100 인증을 통과하고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 1%를 달성한다면 1% 2.4조 원년. 겨우 1%라고요? 아닙니다. 2.4조 원은 미쓰비시 항공소재 사업부 전체 매출 2.1조 원보다 많습니다. 한국이 5년 만에 미쓰비시 규모의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더 현실적인 계산. 한국의 강점. 가격 미국산 대비 2030% 저렴. 품질 일부 제품 세계 최고 수준. 납기 아시아 공장 물류 우위. 패키지 KF21FA 50화 소재 통합 판매. 이 조건이면 1%가 아니라 35% 점유도 가능합니다. 5% 12조 원년. 이건 재앙입니다. 시나리오 2 보잉과 에어버스의 선택.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027년 보잉이 한국산 티타늄 합금을 승인한다면 보잉의 연간 티타늄 구매량 약 3,000톤 평균 단가 8만 달러 톤 총액 2억 4천만 달러 약 3,200억 원. 만약 보잉이 구매량의 30%만 한국산으로 전환해도 960억 원년. 이건 단순히 매출 이동이 아닙니다. 보잉이 한국산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항공사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보잉이 쓰는데 우리도 써도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일본 소재는 구형이 됩니다. 시나리오 3 도미노 효과. 이미 진행 중인 계약들. 터키 칸 KAAN 전투기. 예상 생산량 200대. 기체당 소재 비용 약 20억 원. 총 계약 규모 4천억 원. 한국 승률 80% 가격 25% 저렴. 인도네시아 KF21. 확정 도입 48대. 기체 소재 패키지 판매. 소재 계약 규모 약 1,900억 원. 폴란드 FA50. 도입 대수 48대. 계약 규모 약 3천억 원. 이 세 건만 성사되어도 8,900억 원.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시나리오 4 일본의 선택지. 저는 화이트보드에 3가지를 적었습니다. 선택지 1 한국과 협력. 장점 빠른 기술 확보. 단점 기술 종속. 자존심 상함. 가능성 30%. 선택지 2 중국 의존. 장점 저렴한 가격. 단점 정치적 리스크. 안보 문제. 가능성 10%. 선택지 3 미국 의존 지속. 장점 안정적 공급. 단점 비용 2배. 경쟁력 상실. 가능성 60%. 저는 이 셋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느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선택지 1은 경영진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기업 문화에서 협력은 패배의 왕국어구니까요. 선택지 2는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안보 위협국입니다. 선택지 3는 죽음을 늦추는 것일 뿐입니다. 시나리오 5 2030년 미쓰비시의 모습.
저는 암울한 미래를 상상해봤습니다. 2030년 미쓰비시 항공소재 사업부 매출 1.8조 원 2025년 대비 마이너스 14%, 시장 점유율 5.2% 2025년 대비 마이너스 1.8%, 연구인력 340명 2025년 대비 마이너스 80명, 구조조정, 주요 고객, 일본 방위성 국내 수요만, 일부 민간 항공사 레거시 계약, 신규 수주 거의 없음 한국산의 밀림, 상황 기술은 있지만 경쟁력은 없는 회사. 반면 2030년 한국 KAI, 매출 4.5조 원 소재 사업 부문만, 시장 점유율 3.8%, 연구인력 1200명, 수출 국가 27개국, 주요 고객, 보잉, 에어버스 민간, 터키, 인도네시아, 폴란드 군용, 말레이시아, 태국, 이라크 신규, 상황 아시아의 사프란. 저는 이 시나리오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최종 계산. 만약 한국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6년 AS9100 인증 완료, 본격 수출 시작 2027년 시장 점유율 0.5% 달성 1.2조 원, 2028년 시장 점유율 1.5% 달성 3.6조 원, 2029년 시장 점유율 2.5% 달성 6조 원, 2030년 시장 점유율 3.8% 달성 9.1조 원, 5년 만에 10조 원 규모 기업, 그리고 그 성장은 누군가의 손실에서 옵니다. 프랑스 사프란 마이너스 4조 원, 일본 미쓰비시 마이너스 2조 원, 미국 알코아 마이너스 3조 원.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5년입니다. 2030년이 오기 전에 미쓰비시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과 손잡을 것인가, 한국에게 밀릴 것인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문화에서 협력이란 단어는 패배의 왕국어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주저함이 우리를 5년 후 더 큰 패배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저는 추가 장을 보고서에 붙였습니다. 파일명 한국항공 소재 228종국 산하 최종 평가 야마모토 B.P.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보고서는 읽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일본 대기업의 의사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 후 재논에,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 저는 파일을 제 개인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누군가 이 파일을 열겠지. 그때 그들은 말할 겁니다. 야마모토가 경고했었는데. 보고서 제출 후 3주가 지났습니다. 경영진 피드백이 왔습니다.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대규모 전략 변경은 시기상조로 판단됨. 추가 모니터링 후 재논의 예정.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시기상조. 재논의. 이건 일본식 거절의 완곡어구입니다. 12월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도쿄역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KAI, 알루미늄 소재 유럽 수출 계약 체결. 독일 프리미엄 에어크래프트사와 3년간 480억 원 규모.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보고서의 상상이 벌써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제목 한국이 항공소재 왕좌를 빼앗았다. 조회수 120만. 댓글들. 한국 대단하다. 일본은 뭐하고 있었나? 티타늄 12% 성능 향상 덜덜덜. 2030년엔 삼성처럼 되는 거 아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2개의 금속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산과 한국산. 850A, 990A. 35년, 16년. 저는 한국산 샘플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에 비춰봤습니다. 은빛 광택이 찬란했습니다. 23년간 저는 믿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만든다고. 천천히, 확실하게, 안전하게. 그게 일본의 방식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시스템은 시간을 압축한다고. 빠르게, 협력하며, 위험을 감수하며. 2030년. 아니,
어쩌면 2028년이면 아시아 하늘을 나는 전투기들은 한국산 티타늄으로 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잉의 여객기에도, 에어버스의 화물기에도, 터키의 칸 전투기에도.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요? 네, 솔직히 상합니다. 하지만 더 상한 건 우리가 5년 전에 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2030년에 깨닫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저는 내일도 출근할 것입니다. 그리고 묻힐 보고서를 다시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고하는 것뿐이니까요. 들어주지 않더라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2019년 서울 출장 때 받았던 명함이 있었습니다. 박현수, KAI 소재개발팀 팀장. 저는 그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박 팀장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첫눈. 저는 한국산 티타늄 샘플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2026년 한국은 AS9100 인증을 통과할 것입니다. 2027년 한국은 보잉과 계약할 것입니다. 2028년 한국은 세계 5대 항공소재 기업이 될 것입니다. 2030년 한국은. 저는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역사는 절박한 자의 편입니다. 안전을 택한 자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한 자의 편입니다. 천천히 간 자가 아니라 빠르게 달린 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2025년 그 역사는 한국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또 출근할 것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소재연구소.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추격자가 아니라 추격당하는 자의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격차는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도쿄 미쓰비시 연구소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한국이 6년 만에 이룬 기적.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기술 독립을 완성합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립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